안녕하세요, 세모스입니다. 오늘은 골프를 치면서 매너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골프는 처음 시작과 끝이 매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람과는 두 번 다시 골프 치기 싫다, 같이 라운딩 하기 싫다, 진상골퍼 베스트 5입니다. 첫 번째 진상골퍼는요, 과도한 음주예요. 물론 우리가 골프 치면서 그늘집에 들려서 막걸리 한두 잔씩 하시고 이런 건 뭐 관행처럼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그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특히 또 여름철에는 뭐 얼음 맥주 같은 거 이거 좋아하시죠? 너무 분위기도 좋고 골프가 스포츠로서의 골프도 있지만 사교 문화로서의 골프가 차지하는 영향도 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한두 잔 하시고 이렇게 골프 라운딩을 하시는 거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너무 지나치면 항상 음주는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중에서 너무 지나친 음주로 인해서 라운딩 자체가 막 안 돼요. 샷도 안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제가 만난 골퍼 중에서는요, 아예 소주병을 카트에 들고서 타시는 골퍼가 있었어요. 이분은 뭐 라운딩 내내 그냥 술을 드세요. 라운딩 똑바로 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남자분들이죠, 노상방뇨를 해요. 너무 자주 하죠. 이게 술을 많이 드시니까 지나치게 이렇게 음주를 하셨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본인이 그러면 이제 음주를 자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노상방뇨에 또 뭐 카트에서 서로 권해요. 술을 계속 권하고 싫다고 하는데도 본인은 막 소주를 그냥 들고서 타요. 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너무 분위기가 안 좋고요. 그날 하루는 정말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뽑은 다시는 이런 사람과 라운딩하기 싫다 5위는요, 지나친 음주와 노상방뇨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진상골퍼는요, 흡연이에요. 저도 물론 흡연을 합니다. 저 흡연을 하는데 흡연 장소를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샷이 안 되고 긴장도 되고 하니까 담배를 뭐 18홀 내내 몇 시간씩 걸리니까요, 담배 필 수 있는데 장소를 좀 가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가려서 피우는 정도의 매너는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만난 골퍼 중에서는 카트 내에서 담배 피우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뒤로 막 카트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바람에 날리긴 하지만 뒷자리로 다 가죠. 여성분들도 계셨는데 그냥 막 담배를 피세요. 티박스에서 담배 피시는 분도 많고요. 심지어는 예전에 골프 배우셨던 선배님들은 티박스에 들어갈 때 담배를 물고 들어가세요. 피우면서 티박스 옆에 담배를 놨다가 티샷을 하고 다시 피우기도 하고요. 세컨샷 자리에 가보면 아직도요, 그런 사람이 아직도 있어? 그러실 수도 있는데 아직도 세컨샷 자리에 가보면 중간중간에 담배 꽁초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컨샷 하러 갈 때 우리가 보통 앞팀이 그린에 아직 있다거나 하면 기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담배 피시는 거야. 피시고 그 자리에서 그냥 막 끄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라운딩 하다 보면 필드 중간에서 이렇게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같이 동반자라는 게 창피한 수준이에요. 흡연을 하실 수 있으나 우리 같은 동반자들한테 연기가 가지 않도록 좀 멀리 떨어지거나, 아니면 흡연 장소가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그런 장소에 피시거나, 또 꼭 흡연 장소를 정확히 지켜라, 이것까지는 사실은 좀 무리한 것 같아요. 흡연 장소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나 앞팀에 또 뒷팀에 또 대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이렇게 가려서, 또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담배를 필 수 있는 타이밍인지 이런 걸 좀 보고서 담배 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다시는 골프 치고 싶지 않다. 베스트 3는요, 내기를 강요하시는 골퍼예요. 우리가 골프 치면서 내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큰 내기는 아니더라도 재미 삼아서 작은 내기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본인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은데 불편하더라고요. 내기라는 것은 아무리 작은 내기여도요, 좀 이렇게 서로 핸디도 알고 같이 라운딩을 여러 차례 하고 이렇게 친분 있는 관계에서는 재미삼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희 골프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내기를 해야 골프가 빨린다고 표현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내기를 실제로 아무리 작은 내기여도 내기 실제 하면 한 샷 한 샷 이렇게 좀 신중하게 되고요. 특히 퍼팅에서는 좀 집중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골프가 좀 빨리 늘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본인이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기
하고 싶어 되고, 또 극구 저는 내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무조건 해야 된다, 다 하는데 너만 안 하냐, 뭐 이렇게 분위기를 몰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좀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들도 내기 안 하면 이게 좀 재미가 없나 봐요. 본인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같은 동반자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초보자 같은 경우는 내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 실력 차이가 또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골퍼들인 경우가 있어요. 뭐 처음 라운딩을 했는데도 무조건 내기를 해야 되지 않아? 막 이러면서 하시는데, 실력 차이도 나고 처음 그분이 얼마나 치시는지, 핸디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몇 번을 경험했는데 저는 그냥 안 하겠어요 막 이렇게 했는데도 막 억지로 막 강요하고 막 이래서 억지로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라운딩 내내 좀 마음이 불편해요. 돈을 잃고 따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뭐 하기 싫은데 안 하겠다고 했는데 억지로 강요를 받으니까 내가 내 돈 내고 골프 치러 와서 이렇게 억지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동반자들에게 막 강요하시는 것, 이런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과는 골프 치기 싫다 베스트 2입니다. 타수를 속이는 행위죠. 이건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잖아요. 타수를 속인다. 이거 골프에서 자기 타수를 속이는 거는 보기만 해도 그냥 인상이 찡그려지잖아요. 근데 그냥 뭐 보기인데 파야 막 이렇게 우기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렇게 동반자들이 다 아는데 그걸 뭐 우기겠어요. 더블인데 보기했어 뭐 이렇게 우기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많은 경우가 뭐냐면 해저드나 오비가 났는데 오비 말뚝이 있잖아요. 해저드 말뚝, 오비 말뚝이 있는데 넘어갔어. 덤블숲에 공이 있거나 공을 안 잃어버린 경우예요. 공이 거기 있어, 눈에 보여. 그런데 칠 수는 없지.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을 빼고 칠 수 있잖아요. 당연히 드롭할 수 있잖아. 그런데 드롭을 하는데요, 무벌타 드롭이 아닌데 그 타수를 안 세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추어 경기다 보니까 그런 경우 보통 빼고 칠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 드롭을 하는데, 드롭을 뭐 PGA 경기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뭐 2클럽 이내에 뭐 이렇게 무릎 높이에서 이렇게까지는 드롭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아마추어가 그것까지 뭐 다 지켜서 그렇게 규정을, 대회도 아닌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뭐 심지어는 명랑골프일 경우 내기가 뭐 크게 걸리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편한 대로 빼고 쳐, 좋은 자리로 빼, 뭐 이래서 페어웨이까지 빼고 뭐 중앙으로 빼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정도까지 동반자들이 이해를 하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지, 초보자가. 그런데 그렇게 빼고 쳤다고 하더라도 벌타는 먹어야죠. 내가 해저드로 나갔잖아, 그죠? 아니면 오비가 됐잖아. 그러면 최소한 벌타는 받아야죠. 근데 이 벌타를 계산 안 하는 거예요. 뭐 심한 경우는 알까기라고 하죠. 공이 사라졌는데도 마치 찾은 것처럼 해서 공을 하나 더 놓고 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가 해저드로 나가면 벌타는 계산해야죠, 최소한. 드롭은 뭐 편한 대로 한다고 쳐도, 그것도 드롭도 사실 최대한 나간 위치 근처에서 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거기서 드롭을 해야 되지만, 초보자들 경우 또 아마추어 같은 경우 내기가 크지 않으면 서로 동반자들이 이해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좋은 자리 빼고 쳐, 넉넉히 빼고 쳐 이렇게 하면 빼고 칠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뭐 서로 이해한다 치지만, 타수를 계산 안 하는 것은 뭐라고 말은 또 못하잖아요. 이게 내기가 아니면 그 분명히 벌타 받아가지고 더블인데 보기야 이렇게 하고 그 계산 안 해서, 그 계산 안 하면 타수가 하나 줄잖아요. 벌타를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골퍼는 자기 스코어를 스스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파했어, 보기했어 이러면 무척 기분이 이상해요. 그게 이제 우연히 한 번 정도 이렇게 한 경우는 타수를 착각했나? 경계선상에서 안 나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습관입니다. 그래서 자기 타수를, 그게 자기 타수인 줄 아는 거지.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나가면 빼놓고 치고 그건 무벌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신 분들은 항상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 만나면요, 뭔가 이렇게 경기를 하는 내내 좀 찜찜해.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도 야, 저분들하고 라운딩 하는 거 타수가 의미가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18홀 내내 그러잖아요. 그럼 최소한 5타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심지어 그렇게 하시고 나서 경기 끝난 다음에 저보다 성적이 더 좋거나 타수가 좋거나 이러면 기분이 몹시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이게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 타수는 정확히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만난 골퍼 중에서 최악의 진상 골퍼 1위는요 갑질입니다. 캐디분에게 갑질하는 케이스예요. 캐디분에게 갑질하고 막말하고 이런 골퍼는요 그거만 한 카테고리로 놓을 정도로 가지수가 너무 많아요. 제가 초기 영상에서도 캐디분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캐디분한테 그냥 우리가 캐디피를 지불한다는 이유로 막말하고요 하대하고요 마치 뭐라 그러죠? 이렇게 비서를 대하듯이 내 부하 직원 다루듯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정도는 약과예요. 대표적으로는 공이 나갔을 때 본인은 찾으러 안 가면서 캐디한테 공 찾아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뭐 끝까지 쳤습니다. 막 원래 우리가 룰상에도 로스트볼을 찾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경기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서 3분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3분이 되거나 말거나 그게 뭐 룰을 따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게 뭐 누가 봐도 이게 찾을 수 없는 공인데 캐디분은 본인은 안 가. 그런 분들이 대부분 본인이 안 가요. 캐디분한테 내 공 찾아오라고 그렇게 막 뭐라 그러고 막 심한 경우 욕설도 하고요. 또 다른 케이스는 그린에 올라가면 마크를 본인이 안 해요. 그냥 너무 태연하게 기다리는 거야. 기다렸다가 캐디가 브레이크 라인까지 봐서 공을 놔주고요 마크하고 이럴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인은 퍼팅만 하는 거지. 그래 놓고 안 들어가면 또 캐디 탓을 해요. 라인은 분명히 내가 왼쪽이라 그랬는데 왼쪽을 덜 봤다, 라인을 똑바로 못 놨다, 뭐 이렇게 막 계속 캐디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내기 골프인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케이스죠.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캐디 명찰은 모자에 붙어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가슴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상 골퍼가 워낙 많으니까 이게 가슴에 못 붙여 이름표를 머리에 붙여요. 이거 사실 따지면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골프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으로서요. 골프는 스포츠 경기로서의 골프도 무척 좋아해요. 타수도 그렇고 이렇게 경기 진행하면서 내가 스포츠를 즐기는 것, 경기를 즐기는 것 이것도 무척 좋아하는데요. 골프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골프의 문화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동반자들하고 같이 교류하고 대화하고 자연 속에서요 4시간 5시간을 함께 걷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막 이런 전체적인 골프 문화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인데 같이 라운딩을 나가서 캐디에게 이렇게 막말하고 갑질하고 하대하고 성희롱하고 이렇게 하면 그 캐디분이나 주변 분들이 우리 팀을 어떻게 보겠어요? 완전히 이 수준 낮게 볼 거 아니에요? 제가 그 팀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너무 나빠요. 골프를 치면서 다른 진상들도 많을 텐데요. 저는 캐디분에게 이렇게 갑질하고 막말하는 것 이런 골퍼분들하고는 두 번 다시는 정말 이 진심이에요. 두 번 다시는 같이 라운딩 하기가 싫을 정도로 아주 진저리를 치거든요. 어떤 골퍼들은 내기가 좀만 크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캐디가 긴장을 해가지고요 말 한마디를 똑바로 못해요. 큰 얘기 걸렸으니까 그냥 괜히 말 잘못했다가 욕먹을까봐 이렇게 긴장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분위기를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라운딩을 나가면 동반자들에 대한 매너도 매너인데요. 캐디분한테도 매너를 잘 지키는 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팀이니까요. 그런 한 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한 분이라도 막 막말하고 막 성희롱하고 욕하는 경우 많습니다.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이런 골퍼들하고 같이 한 팀이 됐다는 거 이게 저는 너무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꼽은 최악의 진상 골프 1위는 캐디분에게 막말하고 성희롱하는 케이스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내가 만난 진상 골퍼 이런 사람과는 두 번 다시 라운딩 하고 싶지 않다 베스트 5를 뽑아봤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마 대부분들이 공감하실 거고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골프에는 지켜야 될 매너들이 너무나 많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매너는 그 중에서 최소한의 매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매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프는 네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하루를 같이 즐겁게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매너를 지켰을 때 즐거운 라운딩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세모스 채널이 벌써 구독자 6,000분이 넘어섰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세모스는 더 좋은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